근데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운동만이 항우울제를 먹는 것 같은 항우울 효과가 나온다. 그 정도 강도로 유지를 했을 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알고 리즈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와 이에 따른 경제 문제 등으로 마음이 불안하거나 우울한 분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원 약물 치료도 좋고 상담 치료도 좋지만 운동이 그에 못지않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인지 또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훈입니다. 원장님,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우울하거나 불안해하는 분들 많이 늘어났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유일하게 환자가 는 곳이 정신과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통계만 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우울증으로 지출되는 의료보험비가 오른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사실은 합니다. 증상까지는 아니어도 네. 실제로 정신적인 고통이나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분들의 비율은 훨씬 더 늘어났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내가 마음이 불안하다, 우울하다, 또는 분노가 가득하다, 자가진단 해볼 수 있는 방법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 같으면 편하게 할 수 있는 일들도 네. 좀 버겁다, 지친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라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죠. 대인관계도 좀 영향을 받습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해도 됐다. 됐다고 하거나 약속 다 잡아놓고는 당일이 되면 펑크내고. 귀찮아 못 가겠어 라고 전화 끊어버리거나 안 받아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걸 이제 사회적 위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회적 위축은 정신질환의 굉장히 유의미한 증상이기도 하고요. 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번아웃이 됐을 때도 나타나는 행동 패턴의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평소에 관심이 많던 분야, 내가 좋아하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요즘은 드라마가 더 감동이 안 느껴진다. 직권도가다. 예, 옛날에 막 즐겨하던 취미 생활이나 운동도 하고 싶지가 않다. 관심의 영역이 줄어들고 흥미가 줄어들고 의욕이 줄어드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생리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밥맛이 떨어지고 성욕이 떨어지고 잠자는 게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적게 자거나 이런 생리적인 패턴이 변하는 게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변합니다. 예를 들자면 좀 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진다든지 내 자신의 후회스러운 생각, 과거에 했던 잘못들, 반추라고 하는데요. 자꾸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런 사고 패턴의 변화가 있고. 끄집어내서. 네.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을 좀 하거나 비관적인 생각에 자꾸 빠져든다라고 하면 정신과적인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을 의심해 봐야 되겠죠. 그럼 언어적인 특징에서도 좀 변화가 있습니까? 예, 주로 우울증 환자분들은 자기 마음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나에 대한 이야기, 나는 이래요. 내 인생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어가 주로 나를 주어로 하는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쓰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자기 초점적 주의라고 하는데요. 내 마음에 너무 초점을 기울이는 겁니다. 우울해지면 내 마음에 너무 파고들게 되거든요. 반대로 의욕이 좋아지면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 마음에 대한 관심은 좀 줄어듭니다. 그럼 분노에 가득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내가 아니라 너 때문이야. 너가 문제야. 너로 인해서 내 문제가 생긴 거야. 라는 식의 상대를 지칭하는 용어를 많이 쓴다라고 판단이 되면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 마음에 지금 분노가 끓고 있구나. 라고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불안한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사실 불안증 환자분들은 있지 않은 사실들을 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상상의 일들을 현실처럼 받아들여서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전화가 없으면 무슨 일이 생겼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이런 식으로 살다가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래의 시점, 또 있지 않은 일들, 가정적인 일들, 가정과 상상의 이야기들을 많이 떠올린다면 뭔가 내가 좀 불안하지 않나라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끄집어내는 거는 우울한 분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우울하고 불안. 네, 주로 우울증 환자들은 시점이 과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증 환자는 앞으로 있을 일들. 정리하면 우울은 1인칭, 분노는 2, 3인칭, 우울은 과거, 불안은 미래 시점에 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가진단이 어느 정도 돼요? 네. 우울한 인구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일반인이 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20%입니다. 불안은? 예, 불안도 한 15% 가까이. 그 두 개를 합치면은 35%. 모든 정신질환을 합치면 피해가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얼마 정도입니까? 50%가 넘어가거든요. 그렇습니까? 정신질환 각각의 유병률들을 다 모으면 과연 정상이란 있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사실 평생 살다 보면 누구나 불안 증상이라든지 공황 발작이라든지 가벼운 우울증은 사실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라고도 합니까? 예, 사실은 흔하기 때문에 감기라고 하는데요. 감기는 누워서 쉬면 낫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울증은 누워서 쉰다고 낫지가 않는 게 문제 차이점이 있죠.
그럼 원장님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또 기분이 좀 다운되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주로 걷거나 뜁니다. 아, 예. 역시 아주 단순하지만 제일 효과가 있는 방법이고요. 또 실제로 뭐 저라고 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우울할 일이 없겠습니까? 더 뭐 많이 우울할 받았죠. 예, 뭐 하루 종일 10시간씩 뭐 우울하다는 사람들 이야기 듣다 보면 퇴근할 무렵이 되면 저도 거의 녹초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 8시간, 10시간 상담하고 집에 바로 가면 네. 집에서 사실은 더 우울해요, 저도. 아, 근데 그래서 저도 퇴근하고 나서 피트니스 센터 들러서 뭐 한 30분 걷고 뛰고 나름대로 운동하고 집으로 가면 네. 집에서 와이프가 그래도 오늘 표정이 좀 낫네 그러거든요. 아, 예, 바로 바로 집으로 나타나네요. 가면 왜 이렇게 표정이 왜 그래 오늘 녹초가 됐어. 이게 표정이 별로 안 좋다 그러거든요. 네.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는 우울했을 때 몸을 쓰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던 일이 좌절하게 되었는데 그런 힘든 상황에서 술 먹고 침대에만 누워 있고 아무것도 안 한다. 대부분 그렇죠. 그럼 100% 우울증에 걸릴 확률, 아. 100% 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높아지는 거예요. 비록 뭐 하던 일이 잘 안 됐지만 뭐 한 30분씩 뛰어야지 하시는 분들은 그 상황에서 훨씬 더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우울증 걸릴 확률은 훨씬 더 줄어드는 거기까지 거죠. 가지 않는다. 예. 아, 우리 뇌는 내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우울하구나, 이 사람이 활기차구나 하는 걸 거꾸로 인식을 하거든요. 우리 몸의 움직임에 예. 따라서 내가 막 기분 좋게 어쨌든 움직이고 있으면 내가 좀 활기차구나라고 뇌가 거꾸로 반대로 피드 포워드해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운동을 좀 더 해서 신체를 활성화시켜서 뇌를 쓴 만큼 몸을 같이 써서 균형을 맞춰주실 필요가 있죠. 운동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운동의 효과는 상당합니다. 경증 우울증의 경우에는 운동이 약물 치료만큼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약물 치료만큼요? 네. 실제로 이제 비약물적인 요법들,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 있죠. 예. 뭐 예를 들면 명상도 하고 예. 복식호흡도 하고 예. 기도를 하고 예.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유일하게 운동만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약물. 여러 가지 비약물적인 요법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와 가장 우월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건 운동입니다. 내가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네. 내가 우울에서 벗어날 거야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허황된 게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사실은 기분은 쉽게 변하지는 않거든요. 아. 또 우울증 환자에게 낙관적인 생각을 해봐라고 하는 건 마치 이게 자기를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조언은 사실은 실질적인 도움이 거의 안 되거든요. 감정이나 사고보다는 행동이 사실은 더 통제 가능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이 만약에 우울하다, 힘들다라고 하면 너무 생각이나 감정을 움직이려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되지도 않는데. 예, 내 몸을 일단 좀 더 움직여보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천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사실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우울증은 아니지만 힘든 시기, 좌절의 시기, 스트레스 받는 시기, 번아웃에 빠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과연 내가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몸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또 반대로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우울증을 치료해오던 분이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우울증이 다시 생길 수가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잘 계속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나 더 그러겠네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100%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고관절 질환이나 무릎 질환으로 휠체어 타기 시작하잖아요. 예. 우울증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디스크가 있어서 가동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우울증 유병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한 2~3배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가동성이 사실은 정신적인 활력에 직접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예, 신체적인 가동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우울증을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치료하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이제 운동이 가지는 효과, 그래서 호르몬적인 측면이 좀 있더라고요. 세로토닌은 기분을 조절하는 물질이고요. 예. 도파민은 의욕이나 활기와 관련된 물질이거든요.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균형에 의해서 기분과 의욕이 조절이 되는데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실제로 신체를 활성화시키면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고 도파민 분비가 늘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BDNF라고 해서 우리 뇌에 어떤 영양소 같은 물질이 있습니다. 영양제네요. 영양제 같은 거죠. BDNF가 결핍이 되면 우울증이 생기고 그다음 치매 가능성도 좀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반대로 BDNF가 활성화되어서 좀 더 많이 나오게 되면 뇌 세포가 좀 더 자라나고 신생을 하게 되고 뉴런의 어떤 연결성이 더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BDNF가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사실은 좀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양제 먹는 거래요? 예, 운동하는 게? 맞습니다.
그 심박수하고 정신적인 문제하고 좀 연관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운동이 왜 어떤 측면에서 그게 이제 긍정적 효과를 주는데? 불안장애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외부에서 자극이 왔을 때 발표를 한다, 네. 긴장을 한다. 그러면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거나 땀이 많이 나거나 뭐 자기도 모르게 뭐 근육이 굳게 되죠. 그 자율신경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사실 유일한 방법도 운동밖에 없습니다. 약물 치료나 이런 걸로는 사실 자율신경을 안정시킬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면 운동이 어떻게 자율신경 기능을 향상시키는 겁니까? 자율신경계를 강화시킨다라는 건 사실은 이제 부교감 신경계 힘을 키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겠죠. 워워워. 예. 왜냐하면 근데 부교감 신경계는 사실은 이제 우리 호흡과 유일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폐활량이 커지면 부교감 신경계 활성도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리기를 많이 하시면 당연히 폐활량도 늘어나고 심장 근육도 튼튼해지고 그럼 부교감 신경계가 거꾸로 활성화되거든요. 부교감 신경계 그 활성도가 높아지게 되면 외부 자극이 와도 얘가 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이완 상태를 잘 유지해 주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평소에 이제 엔진이 한 800cc짜리 자동차다. 예. 오르막 갈 때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힘들죠. 네, 근데 이제 운동을 많이 RPM, 해서 RPM 쪽으로 한 네. 2000cc로 만들어 놓으면 오르막을 올라도 차가 덜덜거리지 않잖아요. 아. 그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몸의 반응,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몸의 반응은 심각하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뭐 땀이 조금만 긴장한다고 땀이 많이 나온다거나 심장이 막 빨리 뛰거나 하는 일은 안 생기는데요. 그렇지만 인지적인 불안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불안장애 환자분들은 두 가지가 다 일어나거든요. 감정적인 머릿속으로도 막 무슨 일이 생길 거야 라고 공포스러운 생각도 하고 그러면 몸도 과민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데 심폐활량이 늘어나 있어서 자율신경계 활성화되어 있는 분들은 건강한 분들은 머릿속으로는 불안한 생각을 많이 할 수는 있지만 몸은 사실은 그만큼 반응을 하지 않게 심장 되죠. 박동이 그만큼 뛰지 예. 않고 뭐 땀이 난다든가 그런 것들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런 것도 맞습니다. 없고. 불안장애 환자분들은 몸에서 먼저 불안 반응이 보이고 그걸 뇌에서 불안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시작이 여기. 예, 그래서 몸을 좀 더 잘 단돌이 해놓으면 뇌가 과민 반응하지 않게 만드는 거꾸로 1차, 효과를 2차니까 예. 1차부터 잡아놓으면 2차는 네, 갈 맞습니다.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사실은 몸이 반응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사실은 더 실질적인 효과가 더 큰 거죠. 그러면 이제 운동을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좀 시작할지 좀 막막하지 않습니까?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좀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 환자에게 네. 그 항우울 효과가 있는 정도의 운동 강도는 일반적으로는 중등도 운동의 강도로 네. 한 20-30분 정도 네. 주 3회에서 5회를 하는 게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그 정도 강도로 유지를 했을 때 항우울제를 먹는 것 같은 항우울 효과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울증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단계는 아니더라도 우울한 사람한테도 비슷한 맞습니다. 가이드. 핵심은 중등도 강도. 중등도. 네.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최대 심박수의 한 70% 정도의 수준이고요. 최대 심박수의 70%. 네. 그 최대 심박수로 그러면은 사람마다 좀 다를 텐데 네. 어떻게 좀 알아볼 수 있나요, 쉽게? 최대 심박수 같은 경우에는 220이라는 숫자에서 본인의 나이를 뺀 숫자가 100%의 최대 강도의 최대 심박수. 맥박스입니다. 그러면은 50살이면은 220에서 50을 빼면 그렇죠. 170이 네, 분당 최대 170 심박수. 예. 맥박이 최대 심박수가 심박수. 된다. 네네. 그러면 최대 심박수의 70%. 70%. 이게 중등. 중등도 그리고 심폐 지구력이 향상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한 50세 정도만 120회 정도가 이제 그렇게 되면 한 70% 정도의 강도가 되겠고요. 네. 그냥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숨이 차오르고 근육에 피로감이 생기는 정도가 이제 숨이 차오르는 것도 단계가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숨이 차오르는 대화를 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 아예는 안 되는 건 아닌데 겨우 할 수 있는 겨우 정도. 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보면.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트레드밀에서 뛰어보면 120회 심박수가 나오면서 이걸 20분 뛴다는 게 사실 이게 해보면 평소 운동량이 많은 분이 아니고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강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저도 지금 네. 이렇게 네. 근데 적어도 이 정도는 가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단번에 최대 심박수의 70%를 갈 수는 없을 테니까 네.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그 이제 70%를 보통은 그 4주에서 8주 정도의 목표로 잡아서 70%로 향상시켜야 되고요. 단계별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좀 올리려고 했어요? 보통은 일주일에 3번을 한다고 네, 가정했을 3번 때 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 거죠. 2번을 평소대로 하고 네. 주말쯤 가서 마지막에 한번 네. 올려준다. 그렇죠. 단계를. 어느 정도 올려줍니까? 보통 한 5에서 10% 정도? 5에서 10%. 예. 40%가 이제 가벼운 정도면 5%씩 하면 이제 70%까지 가는데 한
4주에서 8주 정도 걸리는군요. 그렇게 나눠지군요. 네네. 5%면은 좀 마음이 그렇죠. 좀 예. 괜찮네요.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항우울제를 써도요. 네. 한 4주, 8주 정도 충분히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비슷하네요. 네, 비슷한 거예요, 사실. 근데 궁금한 게 아까 중등도 운동이 70%라고 했는데 네. 어느 정도 달리다 보면 잘 달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때는 맥박이 좀 떨어지나요? 심박출량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이전의 70% 강도가 더 이상 70%의 강도도 아닌 거죠. 그러면은 네. 더 많이 그렇죠. 달리든지 예. 아니면은 더 빨리 달리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기준은 70%가 예. 어차피 70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예, 그래서 강도를 조금 높여가더라도 70은 계속 목표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수치는 70입니다. 예. 항상. 네. 그렇죠. 예. 그 70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네. 없는 거죠. 만약에 우상향으로 계속된다면 이상적이죠. 너무 이상적인 네, 그렇죠. 거고요. 70%로까지 올렸다면 네. 12주 정도에서 네. 텐션을 한 30%는 다시 내려서 적응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올려가는 형식으로 적응하는 게 좋습니다. 8주 정도에 70%로 완성했다면은 네. 좀 12주까지 유지를 하고 70% 계속 유지하다가 네, 그다음에 12주 이후에 네, 한 20% 내린 상태에서 마이너스 20% 네, 내려갔다가 적응했다가 다시 음. 70%를 만든다면 몸은 이미 이전 그 70%의 기억하고 강도보다 있으니까. 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70% 강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20% 다운해서 얼마 정도 더 유지해야 됩니까? 보통 1주, 2주 정도 합니다. 일주일 예, 정도. 예. 그 쉬어가는 단계인가요? 네. 그 단계를 왜 두는 겁니까? 똑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 계속 자체는 올라가는 거 굉장히 스트레스. 지루한 행위이기 때문에 변형을 줌으로써 운동에 대한 어떤 음. 적응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증 환자들이 운동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네. 도대체 뭐 유산소 해야 돼요? 무산소 해야 돼요? 저 제가 도대체 궁금한 거 있습니다. 뭐 해야 돼요? 얼마나 어떻게 조합해야 돼요? 음.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사실 아직까지 이제 연구 결과들을 모아보면 어떤 운동이 더 우월하다라고 증명된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운동의 종류에 따라서 우울증이나 불안증에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건 밝혀진 건 없습니다. 다만 강도는 어느 정도 고강도로 해야 효과가 있다라는 70%. 것과 그래서 근데 어떤 운동이 좋으느냐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많이 걷고 뛰기 때문에 유산소가 좋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자기한테 잘 맞는 거 하기 편한 걸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재밌는 생각합니다. 예, 재밌고 뭐 하기 편하고 지속할 수 있는 것. 유산 운동을 안 하시다가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근력 운동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왔던 분들이라면 예. 굳이 선행될 필요는 없을 것 예. 같고요. 사실은 혼자 이렇게 꾸역꾸역 하시는 것보다는 도움을 받으셔서 혹은 누군가의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하시는 것이 효과는 일반적으로 더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가족이나 뭐 친구라든가 예. 뭐 아니면 근데 인간의 어떤 뭐 공통적인 본질을 보자면 사실은 이제 관계성이 있어야 동기부여가 더 잘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좀 얘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누가 또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좀 더 동기부여가 잘 되는 게 사실이므로 어떤 스포츠적인 행위가 하나씩 들어가면 운동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거든요. 그 스포츠에 필요한 체력적 요소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어떤 기준을 삼고 운동을 차츰차츰 적응해 나갔다면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골프나 테니스가 핫하니까 그렇죠. 뭐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왔다 민첩하게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필요한 어떤 근력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순발력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갖고 운동을 적응해 나가는 것이 테니스를 잘하기 위한 운동 네. 하다 보면 좋아진다 네. 이거죠. 네. 재밌기도 하고 네. 동기부여도 되고. 육체적인 일을 많이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최소한의 활동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별다른 운동을 하지 않아도 네. 우울증에 걸리지 않거나 이제 저도 환자분들이 가끔 환자분들께 이제 운동을 좀 하세요라고 권유하다 보면 또 돌아오는 대답 중에 하나가 나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무슨 또 운동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러니까 노동으로 하는 신체적인 운동은 항울 효과가 사실은 없거나 미미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하기 싫은 운동인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운동을 위한 운동을 하셔야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치료 효과가 있지 이미 막 노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운동을 따로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노동은 약이 아닙니다. 운동이 약입니다. 운동이 재미없어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또 우울한데 뭐 무슨 운동이 하고 싶겠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사실 우리가 맛있는 거 맨날 먹으면 좋지만 밥이 항상 맛있어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라고 먹잖아요. 너무 막 재밌다, 뭐 즐겁다 이런 기대를 마시고 일단 밥처럼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기본적인 태도일 것 같아요. 오늘 나눈 얘기들 모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면 고치고 이해하면 즐겁다. 건강 알고리즘.